자, 48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어떤 조직의 제도화, 시스템화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적절한 혁신적인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의 집행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계급의 상하를 불문하고 평상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한다. 먼저 그것을 단계적으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혁신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제도죠. 그러니까 적절한 혁신적인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의 집행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혁신이 회사 내에서 있는 겁니다. 그때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급의 상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 혁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 에너지도 공급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 아이디어를 줍니다. 잘 주목해 보세요. 자, 먼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회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조직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는 조직을 갖춰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창 너머 바깥을 보지 않고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다. 이 말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보고 제도는 문제점만을 보고하게 되어 있을 뿐 변화 기회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드러크가 이 얘기를 여러 책에서 합니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지식경제라는 책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21세기 지식경제라는 책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곳곳에서도 말하고 있죠. 소위 말한 이제 문제 페이지, 기회 페이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들이 회사에서 하는 보고 시스템은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보고합니다. 거의 모든 회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보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보고 제도는 48페이지 밑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일들을 보고할 뿐이고 거기에서 주는 해답도 이미 문제로 삼았던 일들을 다시 문제로 정리해 보고하는데 그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보고는 문제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도, 사실 해답도 뻔한 거죠. 이제 이 말은 해답도 그다지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맨날 문제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그러한 보고 제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그럼 어떤 겁니까? 49페이지 들어갑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자. 이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계기라면 그것은 어떤 기회일까? 현재 모든 보고서는 문제 페이지만 보고하는 거죠. 근데 드러크가 제안하는 기회 페이지입니다. 기회 페이지를 하나 첨부하라는 겁니다. 기회 페이지를. 자, 기회 페이지에서 어떤 관점에서 기회 페이지를 봐냐면 현재 보이는 느끼는 변화, 일선 인사의 직원들이 느끼는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계기라면 그것은 어떤 기회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줄까? 이런 관점에서 그 변화를 보게 되면 그 기회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기회를 기술해서 동료들과 상사에게 공유하게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한 기회 페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회사에서 문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고객 가운데 있는 기회를 질문하고 그것을 서술하게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효과적으로 혁신을 수행하는 데 꼭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들어보자. 첫째, 혁신을 실패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어제와의 결별을 두려워하여 개혁의 실패를 막기 위한 지나친 지원 사격으로 확고한 재보험을 장치하는 것 따위다. 자,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혁신의 포인트랄까요? 뭐 이런 거를 지금 거론하면서 혁신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그 전화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실패한 좋은 사례로서 전화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일본 사람들은 충분히 기술을 갖추고도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 스위치 판을 두 종류로 판매했다. 하나는 기존의 설치에 접착 가능한 전자기계 방식이고, 또 하나는 전자시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에서 그냥 바꿔 붙이면 되는 거고,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거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전화 스위치판이라는 게 제가 지금 뭐 이 전화에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제 머리에 연상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전자식 스위치판 추세는 사용자들이 기존 설치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완전히 떼어버리고 새로운 전자시설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화시설을 개량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식의 설치를 다 떼어버리고 완전히 최신 전화 기술로 대체했던 것이다. 이런 추세에 과감하지 못했던 것이 일본이 괄목할 만한 전화 수출 진흥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충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전자식 전화기를 이제 처음 일본이 이제 도입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그냥 가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사람이 이걸 뜯어서 이걸 교체할 수 있는 두 개를 동시에 갖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재보험 장치 같은 걸 해서 혹시 고객들의 불편이나 이런 걸 거부할까 싶어도, 여기서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은 좀 지나치게 고객을 배려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냐면, 일본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진흥할 수 있는데 그런 두 개의 모델을 낸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원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4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제약 부분과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다. 20여 년 전 많은 병원들이 병원 밖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당시의 추세를 포착하여 병원 안에 외부 환자의 의료실을 개설하였지만 그것은 실패작이었다. 그러한 병원과 관련 없는 단독 수술의 어려운들에게는 매우 성공작이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미국에 가끔 이런 사례됩니다. 미국 병원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제 병원마다 산부인과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듭니다. 병원마다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모를 낳을 때 그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찾아가죠. 이제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산부인과 전문 진료센터를 만든 거야. 거대하게. 거기는 다른 건 안 봅니다. 그냥 산모들이 와서 아기들을 안전하게 잘 놓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장비도 좋고 그 의사들도 전문으로 아기 낳는 일만 하다 보니까 기술도 탁월하겠죠. 그런 전문 센터가 성공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뽐보고 병원에서 병원 안에다가 그런 유사한 걸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전문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엉거주춤하고 병원에다가 그걸 설치하는 바람에 과거 이별된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고 양자를 이게 함께 겸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그 스위스의 시계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그 전자시계를 처음 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스위스가 시계 국가로서 가장 먼저 기술을 이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계식 시계 시장이 너무 그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새로운 전자시계를 내야 되면 자기네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발표 안 하고 자꾸 미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세이코라는 회사가 그 기술을 갖다가 그냥 일본에는 과거에 시계에 관련되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자식으로 바로 출시해서 이제 스위스 시계가 몰락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것을 위한 조직의 문제이다. 새 것을 위한 조직은 별개의 것을 한다.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과거와 결별해라, 과감하게 해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혁신에 맞는 새로운 조직을 꾸며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아야 할 곳은 유치원이지 거실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실과 같은 기존의 체계에서 성숙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학교이든 자동차 생산 공장이든 매일 일과에서 발생되는 긴급 상황 처리가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고자 하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공감되시죠? 현재 일상은 매일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혁신하는 일은 당장 돈 되는 일도 아니란 말이죠. 물론 미래를 위한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를 밀른다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현실에 이제 당장 돈이 되고 현재 과업이 종표다 보니까 혁신적인 일은 자꾸 미뤄지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것은 기존 조직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조직에 담아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포인트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위로서 분리하여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방금 한 얘기죠. 이제 새로운 거 해야 돼. 또 한 단체 안에서 평상시 기존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새로운 계획에서 가질 수 있는 흥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직 운영이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마저 있을 것이다. 지금 방금 윗부분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새로운 업무, 새로운 어떤 아이템, 새로운 기회는 기존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에 타라 그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기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혁신의 기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과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정보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하면 그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걸 흥분하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부서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고 공지해주고 알려줘서 그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것이 이 회사 전체 일이 됐을 때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